자식이 무시할 때 이 한마디면 끝. 행동이 바뀌고 부모를 공경한다. 아버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방식은 안 통해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한 기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60평생 자식 키우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하지만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자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한마디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법을 써보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자식이 갑자기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 의견을 물어보고 심지어 죄송합니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방법은 자식을 혼내거나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고 속만 끓이며 혼자 삭히실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것, 바로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안부를 묻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마법의 한마디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그 한마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4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만난 수많은 가정을 보면 자식들이 정말로 부모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호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쉬세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라는 말 속에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라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러서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두 번째, 자식들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 육아,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예민해져 있을 때 부모님의 조언이나 걱정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뚝뚝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세대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세대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버릇없게 들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 방식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누가 누구를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시작이네. 역시 대화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면 어떨까요? 자식이 예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반응을 보인다면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 마법의 한마디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해요.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끼시겠지만 그 순간 3초만 참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자식이 나를 정말 무시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공격적인 마음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자식의 표정과 목소리를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말 건방지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피곤해 보이는지, 스트레스 받아 보이는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는 모르세요 라는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하겠죠. 이제 그 마법의 한마디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엄마는 몰라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내가 너를 낳고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 순간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식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법의 한마디가 무엇인지 알아볼 시간이 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제가 수많은 상담 사례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 실제로는 부모의 관심과 인정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인이 된 아들이 아버지는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표면적으로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깊은 속마음은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제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조언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세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자식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독립하고 싶으면서도 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거죠. 자식이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힘든 일은 없니? 이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말로 자식의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식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것. 두 번째,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합니다. 간섭이 아닌 관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아빠가 궁금해서라고 하면 자식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명령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궁금증이니까요. 네 번째, 혹시 힘든 일은 없니? 라고 물으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걸 느껴요. 실제로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하지만 표정이 달라져요. 경계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조금 더 편안해져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절대 바로 조언하지 마세요. 먼저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혼자 이런 걸 다 감당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아빠도 내 나이 때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언제든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식은 부모를 더 가깝게 느끼게 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는 요즘 일을 모르세요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셨대요. 하지만 이 방법을 써보셨죠. 그래,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힘든 일은 없니? 그랬더니 아들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직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대요. 이게 바로 그 마법의 한마디가 가진 힘이에요. 자식을 변화시키는 건 꾸짖음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인정과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비밀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이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식이 화가 난 상태에서 바로 이 말을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조금 시간을 두고 자식의 기분이 차분해졌을 때 말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전에 다툼이 있었다면 저녁 때 조용히 말을 꺼내 보세요. 아니면 며칠 후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말이에요. 얘야, 며칠 전에 내가 한 말 있잖아. 엄마가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더라.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힘든 일은 없니?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표정과 목소리예요. 이 말을 할 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야 해요. 억지스럽거나 어색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야 해요. 그리고 자식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재촉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하면 그래, 알겠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식은 부모의 그 마음을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자식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따뜻했어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식 스스로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안부 전화가 늘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결혼한 후로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이 방법을 써보니까 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자 교육 문제로도 제 의견을 물어보고 명절 준비도 함께 해요. 정말 신기해요.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하면서 저를 옛날 사람 취급했는데 이 한마디 후로 아들이 사업 고민도 털어놓고 제 조언도 구해요.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꾸 쓰면 안 돼요. 너무 자주 쓰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 진심으로 자식을 걱정할 때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한마디 후에 자식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절대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고 고생했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위로의 말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우리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진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서 존경받고 싶어 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자식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는 자식들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어 해요.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 하고,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고 물으실 텐데, 그건 바로 자식들도 서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어떻게 말해야 예의 바른 건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요즘 세대들은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워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도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뚝뚝하게 말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50대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실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왜 이렇게 어색해지는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자식이 서툰 표현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봐주는 거예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라는 말 속에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에요. 라는 말 속에 아버지와 제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알고 나면 자식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요.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워지죠. 우리 애가 이렇게 서툴구나,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면 자식도 그걸 느껴요.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한 어머니가 계세요. 며느리와 손자 교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가셨어요. 얘야, 내가 아이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 후로 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안부를 묻고 손자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명절 때도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즐겁게 지낸대요. 이게 바로 그 마법의 한마디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해도 화내지 마시고 그 한마디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힘든 일은 없니?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마법의 한마디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과 갈등이 생기면 자신을 탓하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시대였어요. 그때는 부모가 엄하게 키우는 게 당연했고,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게 미덕이었죠. 그런 방식으로 키웠는데 왜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 방식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일 뿐이에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제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마음, 그 희생이 헛된 게 아니거든요. 자식들도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말이에요. 단지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를 뿐이에요. 제가 만난 한 40대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자식들이 정말 많아요. 마음속으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신 모든 희생과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자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 새겨져 있거든요.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예전처럼 내가 너희 부모다라는 권위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도 챙기세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안심해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요. 여유가 생기니까 자식들의 말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더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70대 어머니인데 자식들과 갈등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서예도 배우시고 등산 모임도 나가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대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재미있게 지내시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식들에게 덜 집착하게 되면서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예요. 서로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부모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부모가 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나 자신으로서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엄마도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서로 부담 주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자.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 정말 멋있다. 나이 드셔도 자신만의 삶을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식들의 변화를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그 한마디를 썼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자식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아요.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어요.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거나, 전화를 조금 더 자주 하거나, 안부를 물어보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좋은 자식들이에요. 단지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 뿐이에요. 이제 그 마법의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아빠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힘든 일은 없니?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자식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인생 이막 자식들과 더 가깝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인생 이막 살롱에서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한 유익한 내용들을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